오늘 해야 될 게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인데, 자, 생명체 구성을 해주는 게 뭐냐를 볼 겁니다. 자, 여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시면 탄소, 화합물, 뭐 비탄소, 화합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탄소화합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질, 핵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탄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 누구다? 물이죠.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 단백질입니다. 자, 이렇게 그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우리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주된 에너지원이야.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주된 에너지원. 우리 탄수화물 종류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 기억났니? 중학교 때 배웠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해가지고 배웠었는데, 단당류는 당이 하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인데, 이당류는 당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엿당이나 설탕이 있고요.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우리 소화과정 배울 때 어땠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됐다가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돼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됐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배웠었고. 자, 다음 단백질인데,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까지 있는데요. 이게 에너지 원이면서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주성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각종 화학반응 생리작용 조절을 이 단백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원이면서 여기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여기 중성지방, 인지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질이에요. 자, 그 다음 핵산.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핵산 그러면은 좀 생소하지만 DNA, RNA 하면 친숙하죠. 그죠? 자, DNA, RNA가 바로 핵산이 되는 겁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전달해주는 물질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리고 체온 유지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생리작용 조절, 또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요. 됐죠? 자, 그럼 다음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위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 그러니까 단위체라고 하는 거는요,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단위가 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포도당이 단위체라고 되어 있죠. 이 포도당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녹말이 되기도 하고 글리코젠이 되기도 하고 셀룰로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물질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생명체 구성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으로 결합을 하는 탄수화물이에요. 단위체가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포도당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됨으로 인해 가지고 핵산이 되기도 하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단위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여기 녹말이나 글리코젠 되기도 하고 셀룰로스가 되기도 해요. 식물 세포벽을 이루는 구성 성분인데요. 식물이 단단한 이유가 바로 이 셀룰로스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배우는데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에요. 오케이?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류. 그렇죠. 20종류가 있고요.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질소,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기라는 부분이랑요, 그 다음 COOH 카르복실기가 있어요. 뭘 중심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자,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H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곁사슬이 있네요. 20종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 구조는 이렇게 똑같은데 곁사슬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곁사슬 종류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단위체들이 순차적인 배열을 하게 되면서 단백질이 되는데, 자, 이때 별표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2개가 결합을 해요. 그때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자, 요게 보시게 되면은 구조가, 아미노산 구조가 C, N, H, H, C, O, O, 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OH랑 여기 있는 H랑 짠 묶어가지고 나가버려. 뭐가 돼서 나간다? 물이 돼서 나가는 거죠. 요거 2개 나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C와 여기 있는 N이 서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요, 물이 빠져나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합니다. 자, 아미노산이 2개가 이렇게 결합하면 다이펩타이드, 3개면 트라이펩타이드, 그 다음 여러 개면 폴리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폴리라는 거는요,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여기 보시면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여기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해요. 여러 개가 결합됐다는 얘기야. 자,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나면은요, 이때 아미노산들마다의 곁사슬이 특이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구부러지고 접히는지에 따라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그 입체 구조를 가진 애가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 구조 덕분에, 입체 구조 덕분에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을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구부러지고 겹쳐지는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배열을 일정하게 해주면 일정한 모양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을 가지고서는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은요, 열이나 산이나 의해서 이렇게 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입체 구조가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형태의 구조인데, 열 때문에 또는 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구조가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때는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양한 아미노산 종류와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 종류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기능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 종류에 뭐 헤모글로빈, 콜라겐, 뭐 케라틴 단백질, 마이오글로빈, 실크 단백질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전부 다 단위체가 뭐라고? 아미노산이 단위체라고요.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핵심 체크부터 할게요. 자, 1번에는 탄수화물이죠. 2번에는 단백질이고요. 3번에는 핵산이죠. 자, 4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4번 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단위체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단백질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번 칸에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서 결합되어 있는 6번 칸은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7번 칸은 펩타이드죠. 펩타이드 결합으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요.
단백질의 종류는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자. 자, 채점해보자. 1번에 XX, O, XX. XX, O, XX. 2번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3번에 1번은 니은, 2번에 기억, 3번에 디귿. 4번에 기억은 아미노산이고 가 펩타이드 결합. 5번에 OOO, XOX. 6번에 배열 순서, 입체 구조. 5번 무서움 못 들었어. OX. 5번에 O, 6번에 X. 4번에 X. 그게 아니라 4번이랑 5번을 못 들었어. XO. 아니 그 상황 말고 큰 4번?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5번에는 OOO, XOX. 오케이, 다음 걸로 가보자. 이번에 핵산입니다. 자, 핵산 같은 경우에는요. 자, 뉴클레릭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해가지고 단백질 합성에 이제 관여하는 애인데, DNA와 RNA가 있어요. 자, DNA는요, 여기 약자,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고요. 자, 그 다음에 RNA는요, 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가 돼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약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핵산은 DNA와 RNA라고 얘기했고 핵산도 역시 고분자 물질인데 단위체가 있어요. 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야.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산당 염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때 DNA와 RNA의 차이점은요. 여기 당의 구조에 있습니다.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구조의 당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RNA는 리보스라는 구성당을 갖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어. 자, 5개의 5탄당이에요. 5탄당. 5개의 탄소를 가진 당인데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예요. 디옥시, D가 없다라는 거고 옥시가 산소예요. 리보스에 비해서 산소 하나가 부족한 게 디옥시리보스예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당을 가지고 있으면 DNA고 리보스를 갖고 있으면 RNA인데 그리고 인산은 뭐 똑같고요. 염기가 4가지가 있네요. DNA도 4가지, RNA도 4가지가 있어요. 자, DNA에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시에 있어요. 여기 좀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염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4개 있고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역시 4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결합을 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는데 인산하고 당하고요. 여기 보시면 인산하고 당하고요. 서로 뭐 하느냐? 다음번 뉴클레오타이드와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인산당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가 일어나게 돼? 뼈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뼈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염기가 있잖아요. 자, 이 염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서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염기들의 서열에 의해서 배열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전달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해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 폴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폴리는 여러 개라는 얘기를 했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되는 거예요. 자, 디옥시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 연결했으면 DN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까지 연결하면 R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 염기들의 종류에 의해서 염기의 서열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DNA는요. DNA는 여기 지금 요 가닥 보이니? 요 가닥? 요 가닥. RNA로 볼까? RNA의 요 가닥. 이게 바로 인산당이 쭉 연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죠, 이렇게. 그게 쭉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요게 바로 염기들이에요, 염기들. 자, 근데 DNA는 그 가닥이, 두 가닥이 이런 식으로 이중나선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어. 이중나선 구조. 자,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염기들끼리 상보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두 개의 DNA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야.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형태야.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형태. 알겠죠? DNA는 저장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RNA는 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DNA 구조에 잠깐 얘기해보자. 자,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개념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개념. 그게 꼬여지면서 나타나는 게 이중 나선 구조인데, 자, 여기서 결합을 할 때 말이다. 어딨니? 요거 별표야. 상보결합.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반응을 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반응해요. ATGC야. 짝이야 이거. ATGC. 자, 이쪽에 지금 A가 있어요. 그럼 맞은편에는 누가 와야 돼? T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쪽에 T가 있으면 맞은편에 누가 와야 돼? A가 와야 되는 거야. C가 있으면 G가 와야 되고 G가 있으면 C가 와야 돼. 이게 상보결합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서로 짝지가 있어요. 서로 이런 식으로 마주보게 되면서 결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러기 지금 수소결합이라는 말 나와 있죠. 수소결합이 몇 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결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짝이 안 맞으면 절대 결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만 염기서열을 알아도 반대편의 염기서열을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염기 조성 비율이 서로 같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데닌이 16%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타이민이 꼭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타이민은 16% 똑같이 있어요.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그 외 나머지 16을 뺀 나머지를 또 반으로 잘라서 갖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DNA의 유전정보 저장이라고 했는데 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을 해요. 이 염기 서열이 바로 DNA의 유전 정보가 되는 거예요. 염기 서열이. 염기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정보의 저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미노산 같은 게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폴리펩타이드 만들고 이게 입체적인 구조를 띠면서 단백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이 서로 쭉 연결해요. 자, 그래 공유결합하면서 쭉 연결하게 되면서 앞에 염기들을 이런 식으로 배열하게 돼요. 자, DNA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가닥이라고 얘기를 했죠. DNA는 유전 정보의 저장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RNA는 그 저장된 거를 복사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에 갖다주는 운반의 개념이 됩니다. 왜? 벌써 다 했네? 말은 쉬운데 외울 게 많은 거야, 그지? 말은 쉬운데 외울 게 좀 많이 있어. 오케이, 바로 이제 개념부터 할게요. 핵산의 단위체 뭐라 그랬니? 뉴클레오타이드. 자, DNA는 당이 무슨 당을 갖고 있다고요? 무슨 당? 디옥시 리보스. RNA면 무슨 당? 리보스 갖고 있는 거죠. 됐니? DNA의 염기서열 AGC T고요.
아래는 AGC U가 되는 거죠. 가장 바깥쪽 골격에 당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산. 인산과 당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두 가닥의 폴리누클레오타이드는 안쪽에 있는 염기들의 뭐라 그러니? 그렇지. 상보적인 결합에 의해 연결되는 아데닌은 누구랑? 타이민이랑. 구아닌은 누구랑? 사이토신 C, 사이토신이랑 결합을 합니다. 똑같아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갈 거예요. RNA 할 때는. 오케이? 자,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저합의 다양한 염기 서열이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해 주는 거예요. 자, 역시 또 밑에 거 해볼까요? 자, 1번에 채점하자. 1번에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2번에 XXO, 3번에 디귿 리을 미음, 4번에 RNA 4개, 5번에 디옥시리보스, 인산, 사이토신. 야, 6번은 A, T, G, G, T, G, C, A, C, G, T, A. 다 들었니? 그래. 7번은 30%고요. 8번은 OOX입니다. 질문이요. 1번에 1번이랑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기억이 뭔데요? 기억은? 인산, 당, 염기. 그쵸? 기억이 염기야. 그리고 이 덩어리를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느냐? 그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오케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돼 가지고 DNA와 RNA를 형성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번하고 또 몇 번? 7번이요. 자, 구아닌하고 결합하는 애가 누굽니까? 구안이요? 사이토신. 그래. 얘가 30% 있으면 쟤도 몇 프로 있어야 돼? 30% 있어야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아데닌은 몇 프로 있을까요? 그렇지. 20% 있어야 되죠. 타이밍도 20%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가 왠지 알겠어? 좋아요. 다음 거. 뭐야. 다 했어 벌써? 얘들아, 문제 풀자. 와우. 87쪽까지. 87쪽까지 다 하고 우리 신소재 개발도 끝내버릴 거야. 문제 풀어주세요. 일루 주자를 2루에 안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몰고 가지 않고 송구를 하다 보니까 다시 홈 쪽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루 1루가 아닌 3루 2루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타석은 6번 타자 김인태. 자, 4번에 오른공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1-3루가 되더라도 양석환 선수를 항체 두성분이 고의상으로 뭐 보낼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 고의상으로 지금은 만루가 됐고 6번 타자 김인태 오늘 두 번 모두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낮게 계속해서 뿌리는데 카운트가 불리하게 가는 김민우예요. 첫 타석에 잘 맞춘 타구는 유격수 하주석의 그림 같은 수비에 걸렸고 두 번째 타석은 유격수 하주석의 땅볼로 물러났던 김인태. 자, 앞선 이닝도 2사의 만루였고요. 주찬도 지금 2사의 만루죠. 맞아요. 네. 승부의 기로에 놓여 있는 두 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3구도 빠져요. 양석환을 걸르고 김인태를 선택을 했는데 카운트는 지금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구성원소에 H가 있다는 3볼.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여기서는 100%라고 저는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A의 단위체는 A가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단백질이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김민태 선수가 결단을 하고 정확하게 빠른 결단을 해야 돼요. A는 네, 이때 좀 동그라미 고민되거든요. 기다릴까요? 기다릴까 칠까봐 고민되는데 그래서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원아웃 말루. 투아웃 말루입니다. 5번에는요. 단위체가 하나 때렸고 뻗어나갑니다. 3루주자 2루주자 홈으로 3루로 볼 연결 3루에서 아웃. 이닝은 끝. 그러나 2타점 적시타가 김인태 방망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코어는 다시 석점차 6대3이 됩니다. 김민태 선수 집중력 대단합니다. 결국 김인태 적시타 3루에서 양석환이 아웃되면서 6대3으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두 팀입니다. 포도당이 녹말이나 글리코젠 아, 그랬더니 뭐 한답고 울고 불고 거리 날리고 다 때리친다고 다시 야구 안 본다고 이 작년에도 그랬대. 7번에 3 그깟 공놀이가 뭐라고. 그래, 그깟 공놀이 할 거면 제대로 놀아보자. 마침내 세상에 없던 야구의 등장. 컴투스 프로야구 V22. 기대해. 지금부터가 진짜다. 자, 7번에 옳지 않은 것 3번에 단백질이 숨어있는 컴투스 프로야구 V22. 스무종류 이 중에 누구니? 아직도 연금 투자 안 한 사람이 있다던데. 아미노산이 스무종류예요. 그럼 아미노산이 더 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다들 넣는 연금엔 이유가 있지. 미래에셋증권. 야구광, 10번에는 축구매니아, 옳지 않은 거 10번에 골프러버. 2번, 4번. 내가 2번, 당신이 4번 누구든 착 맞춘 자동차 보험. 2번, 4번이지. 가격은 다이렉트, 나는 보상은 폴리 삼성화재. 폴리타이드 삼성화재 폴리타이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뭐예요, 나는? 폴리타이드죠. 그러니까 나가 다로 될 때 펩타이드가 아니야. 다가 나로 될 때 펩타이드라는 이름이에요. 헤이딜러는 번호판만 입력하면 12번에 구성원 소리 내 차의 모든 정보가 촤르르. 지금 무료 체험하세요. 헤이딜러. 인산에 컴투스 프로야구 V22. 운동해본 사람은 알 거야. 피지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하지만 난 보여줬어. 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오늘의 나를 멈추지 마. 나를 돌파. 가가 뉴클레오타이드 잠실입니다. 네 오늘 종류죠. 2022 시즌 개막전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에다가 6대3으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예. 2년 만에 관중들이 잠실구장을 찾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 일상연패 참 오랫동안 그 일상을 우리가 잊고 살았고요. 팬들의 소중함을 한번 느끼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참 일상을 저희가 되돌려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분 한 분 만나서 주먹 악수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잠실이 들썩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진철 선수 하나의 또 레전드죠. 네. 뭐 니포트 선수도 저희가 봤고 여러 명의 선수들 또 유명 스타들 또 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기쁜 오늘입니다. 스코어는 6대3으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5회까지 아주 치열한 접전이었고
이제는 석점차 리드에서 두산의 불펜 첫 번째 주자는 홍건입니다. 지난 시즌 65개만 나와서 6승 6패 17홀드 2.78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7개 홀드를 거두면서 홍건희 선수가 두산의 또 불펜으로 한 자리를 완벽하게 또 만들어줬죠.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홍건희 그렇습니다. 선수 1992년생이고요. 2011년에 기아에서 시작을 해서 2020년에 두산으로 트레이드가 된 선수. 두산이 다양한 순서 결합하여 홍건희 투수가 이제 석점차 리드에서 한화의 6회 7번 타자 노수광부터 상대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가 지금 이제 석점을 뒤지고는 있지만 네. 또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점수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선발이었던 로버트 스탁은 5이닝 3실점을 하고 일단은 내려갔고요. 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7번 타자 노수구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땅볼과 삼진이었습니다. 자, 당은 어떤 당이냐? DNA는 디옥시리로 쓰고 카운트는 RNA는 원볼 원 스트라이크. 염기는요, DNA는 투수가 지금 6회부터 마운드에 올라와 있네요. 두산이. 이유가 있죠. 자, 스탁의 볼을 보다가 이제 홍건희 선수의 볼을 보면은 조금은 이제 편한 느낌은 들겠죠. 하지만 이제 홍건희 선수는 바깥쪽으로 빠르게 꺾이는 또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위력적인 공 140m 19번은요. 카운트를 앞서가기 시작하는 홍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맹활약을 펼쳤고요. 자, 다양한 연기 서열을 만들어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커리어 가장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빗맞은 타구 자, 2루 쪽 땅 보자. 2루수 강승호가 잡자마자 1루에 연결합니다. 원아웃. 3번 이상. 앞서 5회가 정말 극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2점을 추가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7년의 관록. 김태형 감독의 시즌 계획인데요. 100% 계획대로 되는 시즌이 있겠는가 질문을 했고요. 정규 시즌 중에도 힘이 반등하는 시점이 있다. 시즌을 치르면서 힘이 강해지는 방법을 찾겠다. 충분히 선수들이 그런 관록을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 이제 화수분 야구가 있었고 또 김태형 감독의 이제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FA로 선수가 떠나지만 그래도 해마다 기대되는 팀이 두산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가 이제 차근차근 쫓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요. 네. 정민규 8번 타자 3루 쪽 살짝 벗어납니다. 끝까지 추격을 했던 3루수 허경민. 홍건이가 올라와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고 있습니다. 단위체들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복되는 얘기. 자, 두산이 먼저 이제 불펜진을 이제 가동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홍건희 선수 작년과 또 똑같은 좋은 또 기대를 이제 해봐야 될 것 이가 같고요. 뭔데요? 꽤 오랜 동안 기아에서도 그렇고 홍건희 선수에게 선발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에게 맞는 옷은 비로소 지난해 이 두산에서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홍건희 선수가 이제 기아에 있을 때도 선발로 이제 많이 투입을 했었고, 맞아요. 두산에 와서도 사실 이제 선발로 많이 또 가능성을 또 타진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재석의 깔끔한 수비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 자, 그런데 홍건희 선수가 두산에 와서 결국은 불펜으로서 본인의 이제 맞는 옷을 완벽하게 지금 찾았고요. 맞아요. 2021년부터 스베로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시즌 각오는 리빌딩 야구는 작년에 남겨두고 올해는 이기는 야구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베로 감독의 이야기고요. 한화가 올해는 팀의 그 슬로건으로 This is our way, 그러니까 우리의 길로 가자, 우리의 길로 향해 가자, 이런 의미의 슬로건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작년에는 길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이제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주석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다른 팀은 하위권을 분류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5위권 혹은 6위 정도는 가능한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제 각 팀마다 장단점이 이제 있어요. 뭐 하나가 있는 장점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러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요. 좋은 타구 이원석이 2사부에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9번 타자 이원석. 하나의 모습인데요. 네. 충분히 많은 이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아직 6회, 7회, 8회, 9회가 남아있는 경기입니다.
이제는 정은원 선수가 왼쪽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1번 타자로 나와서 안타 2개, 2번 모두 나가서 모두 득점을 했던 1번 타자 정은원. 자, 이상하긴 하지만 정은원, 최재훈, 터크먼 이 세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 좋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반은 디옥시딘을 정은원과 상대를 하게 되는 정은원. 점수는 석점 차이. 기억과 타임 C와 또 기억의 쳤네. 수소결합이 연결된다. C와 기억은 수소결합이 정은원 선수의 연결된다. 강점은 지난 시즌에도 볼넷을 105개나 골라냈어요. 기억의 출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그럼 니은은? 이루스 골든글러브를 받았죠. 스트라이크. 옆으로 여기. 자, 그런데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이 출루율 좋은 선수들이 어떻게 올 시즌 적응을 해 나갈지 이것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이 넓어지니까 출루율이 뭐 전반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요. 기본적인 성관이나 컨택이 좋은 친구들은요. 그 출루율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13번에 그건 마치 타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받아들여졌네요. 타임을 조금씩 지금 이제 늦게 부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카운트가 되진 않았어요. 박정우 의원 이야기 들으니까 그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이 시험을 아무리 어렵게 내도 1등할 친구들은 1등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이 타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버리지 유지를 하는 타자들 보면요. 1, 2, 3관이 다 해결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볼 카운트를 뒤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거죠. 지금 잘 보고 있는 정은원 지금 투구한 이후에 홍건희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특히 2루수로 나와서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에서 리그에서 전체 2위에 올랐었던 2루수 부분 1위에 올랐던 정은원 선수입니다. 2사에 주자는 1루. 오늘 안타 2개 때려내고 있는 정은원. 1루의 견제고 1루의 이원석 선수는 발이 빠릅니다. 지난 시즌에 도루 4개 기록했었고요. 자, 이사고 물론 이제 섣부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G랑 만나래가 되네. 점의 점수 차이. C는 몇 프로야 그럼? 그럼 총 몇 프로야? 오른쪽에 장난감 타고 2사구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까지 3루 1루 찬스를 이어갑니다. 자, 하나의 정은원, 최재훈, 터크먼 이 세 명의 타자의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사 이후에도 이렇게 득점권으로 옮겨놉니다. 정은 오늘 3안타 경기예요. 그러니까 제가